대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2학년 정시전략 대학교 변화 합격 분석방송 숭실대학교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일단 국민대학교 정도 수준, 국민대보다 약간 100분위 1호만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순세당, 그러니까 숭실대가 국민대랑 세종대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데 점수를 계산해보면 한 그 정도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숭실대학교 지원 전략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리고 뒷부분에 학과 몇 개를 저희가 정시혁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이면 합격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고고! 자, 숭실대학교가 모집 선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숭실대학교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뽑는데, 일단 가군과 다군 중심으로 학과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과는 가군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나군, 다군 쪽으로 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나군은 몇 개 학과가 안 돼요. 영어영문과랑 도고동문과 정도, 그리고 전자정보공학부 중에 IT 융합전공 정도가 나군에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과들, 문과 같은 경우는 다 가군 쪽으로 몰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군에는 자연계 1, 2로 나눠져 있는데 좀 자연계 학생들을 좀 많이 뽑는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이라는 과가 있거든요. 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이라는 과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유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유전공은 아니고요. 1+1 학과예요. 커다란 학과 안에 작은 학과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학과, 그러니까 외교 통일 이거를 선택했으면 그 안에 있는 학과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선택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융합특성화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지원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뭘 배워야 되는지 미리 좀 봐놓고 들어가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선발에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문 경상 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화통, 미적, 기하 있죠. 그리고 사탐, 과탐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교차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1,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반영 비율보다는, 이게 뭐가 이제 중점이냐면 교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연계열 1 같은 경우는요, 좀 완전히 자연계 이과 전통 색깔 나는 학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미적과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화통이 없잖아요. 그리고 과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교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내려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과 애들은 갈 수 있겠지만, 자연계열 2 같은 경우는 화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 탐구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차가 가능한데 솔직히 교차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이 이 자연계열 2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문과 애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모집 요강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 수학이 25%인데 요 경상계, 아까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이야기는 화통이나 좀 이렇게 수학을 잘 본 학생이라면 인문계열보다는 경상계열을 지원했을 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어 반영이 이제 20% 정도가 들어가는데 숭실대학교는 영어에 대한 반영이 좀 높아요. 그래서 1등급이랑 2등급이랑 6점의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이번에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등급 중심으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이번 연에 2등급만 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186점까지 점수를 확 내리잖아요. 그래서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학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열 1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35%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적이랑 기하를 봐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차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자연계열 2나 융합특성화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화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교차가 가능한데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일단은 자연계열 2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이고, 융합특성화 같은 경우도 약간 이과적 성격이 있는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 35% 정도 되고, 과탐과 사탐에 대한 비중이 한 25% 정도가 되는데, 아까 그러면 여기는 교차가 가능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연계열 2랑 융합 특성화 자유가 수학 미적이랑 기하 본 아이한테 표준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5%나 줘요. 이거 가산점 5% 때려버리면 안 그래도 수학에 대한 표준 점수가 문과 아이들보다 높게, 화통보다 높게 나올 텐데 거기에다가 가산점 5% 때려버리면 이거는 교차하지 말라는 거죠. 문과 아이들은 지원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문과 아이들의 점수를 계산했을 때 만일 이게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 좀 요거보다 좀 더 높은 학교 찾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과탐 본 아이들한테는 5%의 가산점을 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산점 때문에 자연계열 2나 융합 특성화 같은 경우는 말이 그렇지 교차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다 그냥 자연계 이과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경상계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잘 본 아이가 지원하면 좋다, 이게 숭실대학교 뽑고자 하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숭실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지금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예측 2결인데요. 한 아이의 성적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매와 미적을 본 학생이고요. 자연계 학생입니다. 자연계 학생이고요. 일단 엄매 같은 경우는 표점이 120점이고 미적은 128점,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이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봤는데 표점이 60, 60인데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분위가 80점대가 형성되는 학생이겠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84점의 백분위를 보여주고 수학 같은 경우는 90점인데 요 밑에 보시면 저희 컨쇼 혁명이, 그 컨쇼 정시혁명이 요 밑에 보시면 선택 과목에 대한 백분위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백분위가 어디가랑 틀리게 나오는데 환산 점수가 좀 틀리게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선택 과목 백분위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원래 선택 과목 백분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나와 있는 백분위가 아니고 아래 나와 있는 저 조그만 글씨 갖고 원래 하셔야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구성되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은 선택 과목이랑 선택 과목 백분위랑 백분위가 똑같이 나오지만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현재 표점 120점이 일반 백분위는 84점이지만 선택 과목으로 봤을 땐 83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점이 낮게 측정이 돼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시혁명 프로그램은 이젠 수능 실제점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가 84점, 수학이 90점이고요. 그러니까 백분위로 볼게요. 일단 생명은 81이고 지구과학이 87인데 그리고 숭실대학교는 표점 갖고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니까 80점대가 형성되는 학생이네요.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이 어느 정도로 숭실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몇 개의 학과들을 정시혁명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숭실대학교 예측 입결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까 자연계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 환산 점수입니다. 그죠? 대학교 환산 점수를 저희 컨쇼 혁명 계산기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줬는데 우리 아이가 일단은 점수를 계산해보면 904점 정도가 나오고요. 의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893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자연계열 1, 2 라인으로 나눠져서 뭐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점수대를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이 뭐냐면 바로 컨쇼 예측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안정권과 적정권, 도정권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이나 다군에 있는 뭐 전자정보 융합이나 산업정보 시스템, 의생명 같은 걸 집어넣으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도정권 점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지금 보여주는 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다군의 기계공학과랑 전기공학부는 한번 해볼 만하네요. 여기 적정권이 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숭실대학교는 가나군이 다군보다 점수대가 낮게 형성된다. 다군의 아이들이 경쟁률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군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예측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다군의 기계공이나 전기공학과 이런 쪽으로 라인을 구성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숭실대학교는 학과들마다 점수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점수대를 형성하는 과들이 많지만 좀 학과들마다 점수대를 조금 벌려서 가는 학교, 그러니까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유기신소재 5공학과인데 이게 이제 섬유 라인이죠. 여기는 안정권이 뜨네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요 위에가 뭐냐면 교차 지원 라인이에요. 그죠? 경영경제학과를 집어넣게 되면 안정권이 뜨는데, 그랬을 때는 요 옆에 나와 있는 정시, 혁명 예측 점수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문과 같은 경우는 889.35가 나오고요. 지금 요 밑에는 893.05가 나오는데, 보면 유기소재 5는 891점대고요. 여기는 882점대거든요.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뭐 약간 문과로 교차했을 때가 더 유리하지만, 그냥 과를 살려간다라면, 이과 색깔을 살려간다면 그냥 893점이면 충분히 숭실대학교를 해볼만 하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교차 안 하고 유기신소재로 지원할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학과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기계, 전기, 다군 라인에다가 적정 라인 해놓고 대학교 도전권을 하나 더 형성하고 안정권을 하나 더 바치는 대학교 라인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게 지금 숭실대학교 라인인데, 숭실대학교는 무조건 다군이 점수대가 조금 높게 형성될 거야 라고 생각을 꼭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제가 경영경제학과를 보여드렸냐면, 아까 우리 아이 성적이 수학을 좀 잘 본 학생이에요. 그죠? 그나마 전체 성적에서 수학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아까 경상계가 인문계열보다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 아이는 교차를 하더라도 경상계로 교차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문과 학생이라면, 문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자연계열 2 같은 경우, 요런 전자정보 융합, 여기가 자연계열 2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융합 이런 데가 있잖아. 근데 거기보다는 그냥 문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경상계 쪽으로 그러니까 경상계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수학을 잘 봤다라면. 요런 것들을 구성할 때, 숭실대학교는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되냐면요. 문과 같은 경우는 880 한 3점대 이 정도가 일단 안정권 점수고, 880점대 정도가 일단 그러니까 적정선 라인이다. 문과 같은 경우. 이과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910점대에서 895점대만 되면 충분히 지원할 학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환산 점수를 돌려봤을 때 이 정도 점수 컷이 나타난다면 학과들을 숭실대학교 기준으로 잡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숭실대학교입니다. 자, 지금까지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다음 대학교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